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이용욱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인물들의 속내와 미래를 파헤치는 인물비상구 58회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든든한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유 시스터즈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유경선 기자하고는 방송을 몇 번 했는데요. 저 유설희 기자하고는 오늘 처음이라서 저도 사실 좀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좀 낯설고 그렇습니다. 쳐다보지를 못하시죠. 예. 요즘 그 최고 하드가 스타벅스인데 혹시 오늘 커피 드셨어요? 아직 아침이라서 마시지는 않았는데요. 뭐 거기 커피는 지금 좀 안 마시고 있고요. 사실 뭐 이번 그 5.18 비하 사태가 터지기 전부터 저는 좀 정용진 회장이 너무 SNS에 뭐 멸콩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너무 그 뭐라고 할까요? 되게 너무 이제 좀 짜치게 관종짓을 한다? 이게 정말 쏙되게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전부터도 그냥 좀 발길을 많이 줄인 상태이긴 했습니다. 예. 유설희 기자는 아침마다 커피 드세요? 네, 저도 이제 카페인 없이 일을 못하는 어떤 그런 종류 사람인데,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그러니까 어떤 브랜드로? 저도 원래 사실 스벅을 굉장히 애용했었는데, 왜냐면 스벅이 좀 일하기 편하잖아요. 인터넷도 잘 되고, 그래서 기자들도 이제 거기 가서 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저기 뭐 선물 받은 것도 많아가지고, 지금 저 카드에 한 20만 원이 충전이 되어 있거든요. 와, 좋은 분들이 그래가지고- 많네요 주변에. 네. 그래 많이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환불이 된다고 이제 막 찾아보니까 6월 1일부터 14일까지 딱 2주간만 이제 전액 환불이 된다고 해가지고 이거 환불 안 해줬으면 저 한 20만 원이 그냥 그러게요. 날릴 날아갈 뻔했네. 뻔했습니다. 저도 커피 상당히 좋아하는데 스타벅스 커피는 가격이 너무 좀 진입장벽이 높아서 맛은 있는데 사실 그 가격인지는 좀 모르는 상태였거든요. 여하튼 그 가성비가 좋은 커피는 아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유경선 기자 얘기한 것처럼 정영진 회장 그 SNS를 보면서 좀 약간 저 사람은 뭐지 막 이런 좀 의심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요번에 그 이제 스타벅스 땡크데이 마케팅 3사가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분이 없을 정도로 대한민국 전체가 이제 뒤집혔는데요. 두 분이 이 처음에 땡크데이 그 프로모션을 보시고 좀 어떤 생각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정영진 회장의 이런 좀 세세한 마케팅 문구까지 직접 개입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진 않았고, 그러니까 다만 좀 평소에 이 약간 극우 성향을 좀 노골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이제 오너의 눈치를 보면서 실무진들이 좀 그러니까 알아서 긴 거 아닌가, 좀 과잉 충성을 한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경선. 사실 그리고 뭐 탱크데이라는 말만 보면 이게 진짜 조롱일지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책상에 탁이라는 문구를 보면서 이거는 진짜 빼박이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직관적으로 들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이제 아까 유설희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알아서 충성하는 또 이제 이제 오너의 코드에 좀 맞추려는 이런 행위였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이제 어쨌든 이런 거에 자꾸 관심을 이제 이런 사회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되고 뭐 이목이 쏠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많이 문제라는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 자체가 되게 반응을 좀 먹고 사는 행위여서 이 소위 먹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먹이 금지 좀 이런 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또 너무 논란이 큰 일을 좀 해버려서 이게 좀 되게 쉽지 않겠구나 한동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게 처음에 이 이벤트 소식을 어떻게 들었냐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같이 일을 하는 부서 후배가 선배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세요. 보니까 처음에 열었어요. 근데 저 되게 눈치가 늦어가지고 이스터에그라고 하잖아요. 막 여기저기 숨겨놓고 뭐 기호가 숨겨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보자마자 직관적으로 알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주간경향에 앉아서 웹 기사를 바로 쓰기 시작했는데 평소에 감정적인 멘트를 좀 안 내는데 요즘은 좀 감정적으로 뭐라고 했냐면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이벤트다. 누가 봐도 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다만 그 사건이 그렇게 클지는 몰랐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대국민 분노가 아주 폭발해 있는 상황인데요. 뭐 민간 단체도 그렇고 심지어 이제 정보부처 공직사회까지 손절을 하고 나섰는데 어떤 상황입니까? 네, 지금 이제 그동안 정부 기관들이 이제 국민들에게 주는 이벤트 상품으로 이 스벅 모바일 쿠폰을 좀 많이 활용을 해왔거든요. 이제 그런데 윤호중 이 행안부 장관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해서 스벅을 이제 전면 배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예산이 이 역사를 왜곡한 기업의 제품에 이제 쓰이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런 취지인 거죠. 그래서 국방부도 이제 군장병을 대상으로 이제 격려하는 이제 쿠폰을 이제 지급하는 프로모션이 있었다는데 이런 것도 전면 중단했고요. 또 법무부도 이제 스벅 물품 이제 구매 현황을 전수 이제 점검하라 이렇게 좀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이 기사를 온라인을 써놓고서 이게 한 이틀 3일 갈까 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가는데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저질 장사치의 비인간적 막장 행태에 분노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판 커지겠구나 했는데 그 다음 날부터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취재 차원에서 매장들 좀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제 손님이 줄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확실히, 예. 매출이나 브랜드 지표 뭐 변화 조짐이 좀 있으신지. 확실히 이제 회사가 아무래도 오피스 밀집 지구에 있다 보니까 점심 시간에 얼마나 사람들이 많은지를 보면은 이게 영향이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는데 확실히 점심 시간에 많이 평소보다 듬성듬성한 모습이었고요. 일주일 만에 어쨌든 매출 84억 원이 날아갔다고 지금 좀 집계가 나왔습니다. 이게 26.3% 감소한 매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기간 앱 설치 건수도 한 23.6% 정도 감소를 했고, 뭐 계열사 주가도 마찬가지로 다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참 그런데 이게 사람들은 이런 어떤 천인영노할 마케팅을 하냐 이런 데도 참 기이하게 반대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유경성 기자 얘기한 것처럼 반대 움직임들도 많은데 뭐 전두환 스타벅스 패러디 뭐 탁하면 뭐 턱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보수의 성지 스타벅스에서 인증샷 이런 거 찍고 뭐 일부 정치인들이 참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런 분들은 왜 그런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이 문제 관련해서 좀 짚어볼게. 그러니까 영일배라는 현상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의 일배가 음지에서 좀 자기들끼리 활동을 했다면 지금의 이제 10대와 20대의 영일배들은 이제 교실이나 이제 군대 같은 이런 일상 공간에서 이 역사적 비극을 좀 조롱하는 걸 하나의 뭐 놀이나 유행처럼 소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보 진영의 약간 상징을 좀 밈으로 만들어서 희화화하는 것에 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전두환 씨가 뭐 스벅 텀블러를 들고 있는 뭐 AI 영상이라든지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타벅스 구매 인증샷 올리고 이런 것도 이제 영일배 현상 중에 하나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결국은 좀 이런 기괴한 현상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스타벅스가 잘했다고 생각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본질은 민주당에 대한 좀 반발 심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진보 진영에서 좀 대대적인 불매 운동을 벌이니까 이 반대편에서는 민주당이 죽이려는 그런 브랜드면 우리가 살려야 된다, 좀 이런 식의 좀 기묘한 반작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유경선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뭐 선거 때긴 선거 때구나. 선거 때가 다가오니까 다들 좀 더 저렇게 좀 과장된 이런 리액션을 보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스타벅스라는 이 브랜드가 한국 사회에서 되게 여러 가지 돌이켜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맥락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뭐 처음에는 사실 뭐 스타벅스가 되게 된장녀의 상징 같은 거였잖아요. 뭐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게 굉장히 뭐 자기 분수에 맞지 않게 사치하는 안 좋은 여성상을 공격하는 되게 이제 그런 배경으로 좀 쓰였었던 게 있었고, 뭐 그러다가 이제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브랜드이다가 뭐 이렇게 갑자기 일베벅스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되게 이런 어떤 굉장히 뭐 극우의 어떤 놀이터까지 이렇게 되면서 이 맥락이 되게 한국 사회에서 좀 신기하다, 스타벅스라는 존재가.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정 회장 발언이 그 지금 소비자들의 운동도 소비자 문제도 있고 정부 차원의 문제도 있고 있는데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도 지금 옮겨붙어서 점점 이제 약간 크게 번져가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약간 옹호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때리는 것 같은데, 특히 보수 진영 오히려 민주당은 상식적으로 비판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나 이런 보수 진영 인사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정용진 회장이 사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제 외부에서 오히려 더 나서주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스타벅스는 앞으로 보수 또 자유민주주의 지향의 애국민들의 아지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전한길 씨, 극우 유튜버 전한길 씨는 보수 우파의 상징적 기업가다 정용진이, 또 멸공을 강조하는 우파의 대표적인 경영자다. 또 이제 뭐 강용석 변호사도 스타벅스를 애용해야 한다. 여기에다가 이제 뭐 김민전 의원 얘기도 있었죠. 김민전 의원도 얘기를 했고, 또 이수정 의원도 뭐 스타벅스 인증샷 올리자. 장동혁 대표도 선거날 스타벅스 커피 들고 선거장에 가자.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사실 저는 정용진 회장이 하나도 좋을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게 사실 브랜드 이미지라는 게 뭐 정말 어떤 극우나 특정 성향의 아지트가 되는 것이
뭐 사업상 당연히 좋을 리도 없고요. 확장성이 떨어지는 문제인 데다가 스타벅스 본사가 이제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지는 않을지에 대해서 가장 주요하게 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제발 좀 조용히 좀 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이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뭐 논리는 좀 그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입하는 게 뭐 전체주의적이다, 뭐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지 말라, 뭐 이런 논리인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지금 그냥 방종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자유를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이 5.18이라는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이 역사적 맥락이 굉장히 풍부한 어떤 우리 사회의 일을 이걸 마음껏 내가 뭐 비하를 해도 아무런 나는 제재도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건데 과연 그게 정말 자유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동의가 좀 많이 어렵죠, 사실. 그리고 이 정부가 사실 삼성전자 파업 앞두고 긴급조정권 행사까지 시사할 정도로 그렇게까지 뭐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렇게 꽉 막힌 좌파 정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다만 자기네들이 시대착오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일 뿐인데 이걸 가지고 자꾸 논점을 좀 비트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또 말씀드릴 게 이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가 좀 이런 일로 좀 논란이 돼가지고 이제 그 얘기 조금 말씀드리면은 그 이제 지난 19일에 국민의힘 충북도당 스레드 계정에 이제 갑자기 이제 이런 게시물이 올라와요. 내일 스벅 들렀다가 출근해야지. 근데 이게 이제 스타벅스 논란이 이제 벌어진 게 이제 지난 18일인데 이거 다음 날에 이제 이런 게시물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김선민 이제 국민의힘 거제시장 후보의 이름으로 된 계정이 댓글을 다는데 스벅 가서 샌드위치 먹어야 징 뭐 이런 댓글이 달려요. 그러니까 이제 또 충북도당이 댓글을 다는데 내일 아침은 샌드위치 당 뭐 이런 내용이 이제 대댓글을 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거 관련해서 논란이 커지니까 김선민 후보가 이제 지난 20일에 사과를 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충북도당도 이제 공식 사과문을 올리긴 했어요. 근데 저는 이 김선민 후보의 좀 해명이 좀 황당한 게, 그러니까 캠프 자원봉사자가 올렸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데 이 5.18 이제 민주화 운동이랑 관련된 맥락인지 몰랐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잖아요. 몰랐으면 그런 댓글 달 이유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하필 이 참사 이제 이 스타벅스 참사 터진 다음 날에 그러니까 본인들이 막 이제 막 뭐 샌드위치를 먹네 마네 막 댓글놀이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어쨌든 이거는 스벅 논란을 희화한 거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어쨌든 이거를 이제 서면 사과문 한 장 이렇게 쓱 내고 이제 어물쩍 넘어가서는 안 된 일 아닌가. 이거는 이제 사실 후보 사퇴까지 해야 되는 일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거를 말씀하셨는데 일단 그 좀 민주당에서 처음에 이걸 선거로 자꾸 활용하려는 느낌이 살짝 들기는 했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 대구 경북 이런 데는 좀 민심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 정영진 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고 나서 김부겸 그 대구시장 후보가 민주당 그만하면 이제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만하자는 식으로 논쟁을 좀 접으려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것도 좀 지역과 그 또 이념에 따라 좀 달라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부 콘텐츠 같은 경우는 희생자 조롱, 뭐 역사 왜곡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는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나요? 네. 사실 현행법으로는 좀 처벌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왜냐하면 5.18 특별법을 적용하려면 이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야 처벌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 사태나 이제 온라인상의 좀 조롱 콘텐츠들을 보면 이제 팩트를 왜곡했다기보다 좀 희화하고 좀 조롱하는 것에 가깝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5.18 특별법 개정 당시에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좀 특정한 잣대를 가지고 처벌하는 것 자체가 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조롱이나 이 모욕 부분이 이 처벌 대상에서 빠지게 된 건데 이제 그게 좀 사각지대가 된 셈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런 조롱이나 모욕 행위까지 처벌할 수 있게 이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에 직접 발의를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 대표는 이번에 이제 지방선거 이후에 국회 본회의에서 곧바로 통과를 시키겠다 이렇게 좀 밝힌 상태입니다. 뭐 정치권에서 마냥 움직이는 것 자체가 약간 좀 그 이슈가 벌어지면 그때 잠깐 하다가 또 말고 그래서 이건 상황을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태가 좀 이제 악화 그리고 걷고 있는데 정영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처음에는 스타벅스 사장을 날렸다가 드디어 자기가 보다 못해서 한 며칠 뒤에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뭐 사과 내용을 좀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유경선 기자부터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저 사과를 정말 좀 얼마나 하기 싫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되게 표정이 약간 영혼이 없어 보인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인상 비평적인 내용이고, 이 내용을 듣다가
이렇게 그냥 뭐 그냥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 것 같다가 이 마지막에 뭐 이제 우리 생각이 좀 서로 다를 수 있다라고 말한 그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진짜 이건 진짜 대체 저 사과문은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굉장히 문제적인 어떤 역사관을 마치 서로의 견해 차이인 것처럼 그쵸. 비틀어서 받아들이게 하는 내용이라서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뭐 임직원에게 역사 교육을 하겠다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어떤 그런 역사관은 사실 본인의 역사관 때문에 본인의 어떤 사회적 인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여태까지 이런 문제들이 더 커졌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이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겠다라는 부분도 굉장히 좀 생뚱맞게 들렸고, 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역사 교육을 뭐 전원끼리 하면 되는 것이냐. 뭐 이런 내용까지 뭐 얘기할 정도로 하여간 정말 좋은 사과문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처음에 대국민 사과를 하고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하면서 뭐 시스템 정비를 하고 직원들 역사 교육을 시키겠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어떻게 들리냐면 내 잘못은 아니고 일단 신세계에서 나중에 정용진 회장과는 무관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 잘못은 아니고 직원들이 잘못했는데 내가 대승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을 잘 시키겠다 이렇게 좀 들렸어요. 그래서 속으로 너만 잘하면 돼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유설희 기자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이 재벌들의 사과문을 볼 때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바로 다만이라는 이 단어거든요. 저도 많이 써요. 그거. 네, 기자들도 사실 많이 네. 쓰죠.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전형적인 이 사과문 형식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다만 이후부터 이제 진짜 사실 속내가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정용진 회장의 사과문에서도 이제 다만 이후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면, 지금은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각자의 생각은 다를 수 있지만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려는 마음은 모두 같다. 저는 이 문장을 딱 들으면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첫 번째는 아니 본인이 잘못해놓고 왜 국민들에게 막 서로 이해하자고 왜 훈수를 두지? 약간 이런 황당함이 들었고, 두 번째는 좀 제가 꽂히는 문장이 이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저는 이게 너무 문제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말을 해석을 해보면 이 스벅 사태를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하는 국민들도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역사적인 비극을 조롱한 거는 명백한 잘못인 건데 이거를 생각의 차이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표현을 보면서 이 문구는 정 회장이 이제 나중에 이렇게 추가를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만약에 이제 이걸 홍보팀이 썼다 그러면 그 홍보팀은 진짜 잘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국가 생각 차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도 그 생각은 들더라고. 이게 광주 민주화 항쟁 같은 경우는 국가 폭력인데 이걸 생각의 차이로 얘기를 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좀 많이 문제가 있다. 네. 사실 좀 심하게 말하면 아픈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요. 이 재벌 회장이고 워낙에 그동안 누가 아니 되옵니다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편하게 살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저는 그 말 듣고 굉장히 경악을 해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해서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앙경에 앉아서 온라인 기사를 가끔 쓰는데 사과문은 안 쓰고 나중에 이제 비판 본물 이런 기사를 역으로 뒤집어 쓰는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실 좀 납득이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은 이번 사태가 신세계에서 밝힌 실무진의 실수 아니면 실무진의 뭐 이게 걸러지지 않은 이런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결국 오너의 송양을 먼저 고려하는 기업 문화 때문이다. 그래서 정 회장이 알았든 몰랐든 그동안 정 회장이 쌓아놓은 업보가 이런 사태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직원들에게 돌릴 것인지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재벌 회장들 이런 사람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이 지금 그 기업 문화에 전반적으로 반영되고 아니되옵니다를 못하고 또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 문화가 이런 식으로 다 흘러가는 것 아닌가 해서 오너 리스크라는 게 과연 그 신세계만의 문제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여하튼 개인 자산만 4조 원대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꽤 아까 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호감형 재벌이었고 뭐 SNS에 요리 사진 올리고 와인 얘기하고 야구 얘기하고 뭐 댓글도 달고 뭐 야구 구단주도 되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재벌 회장님 보통 재벌들이 은둔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친근하고 그래서 심지어 대학 가서 인문학 강의도 하는 모습을 제가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용진형이라고 불리기도 했었고 한때는 좀 재벌이 신선하다. 생각보다 인간적이다. 이런 말이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쭉 얘기해온 대로 지금은 정반대가 돼가지고 어느 순간부터가 그거 재벌 리스크, 뭐 오너 리스크 이런 리스크가 수식어가 따라붙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달라졌는지 오늘은 그래서 정용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이런 변천사를 겪게 됐는지 그 가계도하고 성장 과정을 뭐 차근차근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진 회장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정영진 회장 일단 1968년 9월 19일생입니다. 이병철 삼성 선대 회장의 외손자예요.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사촌지간인 건 다 잘 알려져 있고요. 또 어머니가 이건희 회장과 남매지간인 이명희 신세계 총괄 회장이고 여동생 정유경 회장이 신세계 백화점을 총괄하고 있는 남매 경영을 하고 있는 이런 집안이고요. 결혼은 2번 했습니다.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배우 고현정 씨와 첫 결혼을 했고 이혼 후에 둘째 결혼은 플룻 연주자 한지희 씨와 했습니다. 경복고와 서울대 서양사학과를 나왔는데 서울대는 나왔다고는 할 수 없고 중퇴를 했어요. 네, 서울대 서양사학과 중퇴를 하고 1994년에 미국 유학을 가서 브라운대 경제학과를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1995년에 신세계에 입사를 해서 2024년에 신세계 회장에 취임을 하게 돼요. 이재용 회장과의 인연은 나중에 뭐 뒤에 정리를 하겠지만, 동갑이잖아요. 같은 동갑이고, 그리고 이제 이병철 선대회장의 손자와 외손자 지간인데, 나란히 경복고와 서울대를 같이 진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용진 회장은 서울대 서양사학과, 또 이재용 회장이 서울대 동양사학과로 또 이제 학과도 어떻게 보면 좀 비슷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동양사학과가 입결은 조금 더 당시 높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여간 이재용 회장이랑 여러 가지로 좀 비교가 되는데 이재용 회장은 좀 조용하고 약간 좀 많이 이렇게 티가 나는 외향적인 스타일이 아닌 걸로 보이는 반면 정용진 회장은 굉장히 활달하고 또 외부 활동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해요. 그 경복고에 동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은 기수끼리 이제 또 회장을 뽑잖아요. 총동문회가 아니라 뭐 이제 같은 기수의 뭐 동문회를 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동기 동문회 회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보통은 사실 이런 재벌 일가에서는 이런 거를 잘 안 할 거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런 걸 보면 굉장히 좀 외향적이고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는 스타일이다. 이런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 지금 유경선 기자가 얘기한 거 제가 하나 덧붙이면 저도 이 방송하려고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기자 중이나 뭐 지인 중에 서울대 서양사학과 나온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는데 일단 이재용 회장하고 정영진 회장 차이를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다 경복고 동기인데 공부는 이재용이 아까 말한 것처럼 입결이 더 높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학력고사 세대로서 말씀을 드리면 입결은 매년 변해요. 지금도 왜 정시는 왜 눈치로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성적은 비슷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고등학교 성적은 이재용이 공부를 좀 더 잘해서 이재용 회장은 공부를 굉장히 잘했대요. 그래서 그 이병철 회장한테 했던 말이 뭐 서울대 법대를 갈까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그 당시 서울대 법대는 지금으로 치면 한 서울대 의대쯤 되는 과죠. 그랬더니 이병철이 삼성을 물려받을 놈이 무슨 법대냐 이렇게 핀잔을 주면서 말을 하길래 그러면 경영대를 갈까요? 그랬더니 서울대 교수치고 삼성 같은 회사 만든 놈 하나 없는데 거기서 뭘 배우겠냐. 세계 최고가 되는 걸 배워라 해서 이재용 회장이 동양사학과를 갔다는 거예요. 동양사학과는 당시에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그게 제일 좀 괜찮은 학문이었고 우리나라 그 당시 수준에서 세계 최고가 될 만한 수준의 학문을 가진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동양사학과를 택했다. 그리고 삼성하고 일본하고 사업도 많이 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갔다. 이게 이제 이재용 회장에 대한 이야기고요. 정영진 회장은 경영학과를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좀 애매해서 서양사학과를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이제 그 서울대 나온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요. 서울대교들이 그래서 이제 이재용 회장은 기억을 하는데 정영진은 잘 기억을 못 한대요. 왜냐하면 정영진 회장이 일찌감치 그만두고 브라운대로 가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 정영진 회장이 굉장히 그 좀 개인 뭐 또 돈도 많고 집안도 빵빵한 이병철 회장의 손자잖아요. 그리고 어머니인 이명희 회장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 부호 1위에 오를 정도였고 굉장히 좀 카리스마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영진 회장이 다이아몬드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이명희 회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뭐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제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전 회장의 막내딸입니다. 그리고 이건희 전 회장이 이제 여동생인 거죠. 그리고 이제 요즘 MZ들한테는 이제 올데이 프로젝트라고
부자 혹시 아시나요? 알죠. 아시죠? 전 그거- 문화부장이에요. 이래서. 맞다. 그죠. 거기 이제 애니의 할머니로 더 유명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애니가 이 정용진 회장의 여동생인 이제 정유경 이제 신세계 회장의 장녀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리고 이명희 회장은 이 재계에서는 경영 능력은 좀 탁월하다 이렇게 인정을 받은 인물인 게 이게 1991년에 삼성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가 됐을 때 그때 이명희 회장이 이제 신세계백화점 본점이랑 영등포점 그리고 이제 조선호텔 한 개만 이제 가지고 나왔대요. 근데 이제 삼성에서 독립한 지 한 7년 만에 이제 유통사업 외에도 뭐 신세계 건설이나 뭐 신세계 푸드 같은 이제 이런 이제 계열사를 늘리면서 지금 한 49개 정도 되거든요. 이런 이제 뭐 이제 많은 계열사를 이제 거느린 이제 유통 전문 이제 그룹사로 성장을 시킨 거죠. 그리고 이제 당시 그때 상황을 보면은 이제 장녀인 이제 이인희 고문이 이제 한솔그룹을 이제 경영을 했고 이제 차남인 이제 고 이창희 회장이 이제 세안그룹을 이제 경영을 했고 그리고 장손인 이제 이재현 회장이 이제 CJ그룹으로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세안그룹은 이제 중간에 좀 해체가 됐었고 이제 CJ는 좀 독립 과정에서 좀 삼성과 좀 갈등 같은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신세계가 어쨌든 이제 삼성그룹에서 이제 계열 분리한 기업들 중에서는 좀 가장 성공적으로 좀 잘 자리를 잡은 케이스로 꼽혔기 때문에 좀 경영 능력은 좀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쨌든 신세계를 성공시킨 덕분에 이제 이명희 회장이 이제 2001년부터 이제 한국 최고 여성 이제 부호 반열에 오르게 돼요. 그래서 2014년까지 계속 이제 재산 1위를 이제 자리를 지켰고 한때 이제 주식 자산이 이제 2조 2천억 원 정도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정용진, 정유경 남매한테 지분을 대거 증여를 하면서 이제 좀 공식적인 순위는 좀 내려간 상태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그 경영자이기도 한데 성격 자체도 굉장히 강단 있고 철저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요 이제 철저하고 이제 좀 이런 얘기도 좀 같이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이병철 삼성 창업주한테 좀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좀 막내딸이어가지고 항상 좀 곁을 지켰다고 해요. 왜냐면은 이제 남매 중에서 막내딸이니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정말 예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이 이제 생전에 이제 어딜 가든지 항상 이제 이명희 회장을 데리고 다녔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좀 이제 꼼꼼하고 좀 철저한 성격이 좀 길러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일화가 유명한데 이제 젊은 시절에 이명희 회장이 이제 부친의 이제 집무실로 들어가는 과일의 당도까지 본인이 직접 다 맛을 보고 이 비서실에 이제 들여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제 삼성의 이제 비서실 직원들이 이제 이 회장을 보면서 이제 막 감독관이다 막 이렇게 불렸을 정도고, 그러니까 이명희 회장은 지금도 이제 선친을 좀 최고의 경영 멘토로 좀 삼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신세계백화점 이제 본사 회의실도 그렇고 이제 아들이 이제 정용진 회장 방에 이병철 전 회장이 이제 초상화를 좀 걸어놨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2006년에 이제 충무로에 이제 신세계 신사옥에 이제 입주를 했는데 거기 이제 1층 로비 중앙에 이병철 창업 중에 흉상을 이제 세워놓은 일화가 좀 유명한데 이 흉상을 이제 이명희 회장이 직접 이제 지시를 해서 만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버지하고 이제 닮은 이제 완벽한 이제 모습을 만들려고 그 삼성그룹의 이제 계열사들의 이제 여러 이제 흉상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 이제 회장이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다 본 다음에 제일 닮은 형태로 이제 이걸로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이유가 어쨌든 이제 뭐 세계 인류 기업을 만들라는 이런 선친의 유지를 이제 신세계 직원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제 흉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하고요. 뭐 약간 이제 경영 이제 멘토로 아버지를 이제 경영 멘토로 삼다 보니까 이제 뭐 의심이 가면 쓰지 말고 이제 사람을 일단 썼으면 의심하지 마라 이런 뭐 이제 이병철 창업주의 뭐 용인술이나 이런 경영 스타일을 아주 고스란히 빼닮았다 이런 평가를 좀 받고 있습니다. 듣기만 해도 참 대단한 경영자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런 대단한 경영자가 아들인 정용진 회장은 어떻게 좀 교육을 시켰는지, 그래서 정용진 회장과의 관계도 조금 달랐을 것 같은데 뭐 실제로 재계에서 내려오는 뭐 독한 훈련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일화는 정용진 회장이 이혼을 한 후에 한동안 좀 방황을 하고 힘들어하니까 정신 좀 차려라라는 뜻으로 매일 그 용산구 한남동 집에서 당시 개점을 앞두고 있던 이마트 양재점까지 뛰어서 출근을 해라라고 시켰다는 일화가 계속 전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강남대로를 그러니까 뛰어가게 되는 거죠. 한남대교 건너서. 근데 뭐 한겨울에 엄청 추운데도 얼굴이 알려진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뭐 좀 정신을 다시 차리고 마음을 잡고 업무에 복귀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어쨌든 되게 엄마를 많이 무서워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냥 많이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냥 재계 쪽에서는 뭐 엄마 말은 듣는다.
뭐 엄마가 굉장히 엄하고 그래서 뭐 정영진 회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사실상 뭐 이명희 회장뿐이다. 뭐 이런 취지인 거죠. 그 SNS도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사실 정영진 회장 SNS가 굉장히 문제적이었잖아요. 근데 2023년 8월에 그 이렇게 올려요. 당분간 포스팅 못 올린다. 올리지 말란다. 업무에 참고 바란다. 근데 누가 올리지 말라고 했을까? 사실상 엄마가 올리지 말라고 한 거 아닐까? 그런 걸 다 올리지 말란다고 올리는 것도 참 네, 신기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2024년에 정영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을 하잖아요. 그때 이명희 회장이 그랬다는 말이 있어요. 너 앞으로 야구장 그만 가라. 그리고 아. SNS 끊어라. 너 그래야 회장 될 수 있다. 라고 해서 이제 SNS를 끊었다. 뭐 이제 뭐 그런 말이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엄하다는 게 중론인데 제가 들은 또 다른 얘기는 이런 것도 있었어요. 이명희 씨가 지금 어쨌든 엄한데 아들을 엄청나게 편애를 해서 여동생인 정유경 그 회장이 굉장히 좀 질투를 하고 본인은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이런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제가 뭐 식사하는 걸 누가 지켜봤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명희 회장이 정영진 회장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꿀 떨어지는 눈으로 둘이서만 얘기를 하고 그 정유경 회장은 아버지랑 얘기를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누가 해준 얘기를 좀 전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또 이제 우리가 정영진 회장은 빼놓을 수 없는 게 그 고현정 씨와의 결혼인데 이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젊을 때 일인데 굉장히 그 고현정 씨는 톱배우였고 그래서 당시 전 국민을 들썩이게 한 이게 세기의 로맨스라고 막 그때는 포장이 됐었어요. 뭐 어디 미국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어쨌든 결말은 파경이었고 이후에 이제 재벌과 시집살이가 얼마나 매운가 뭐 이런 얘기가 많았잖아요. 그리고 뭐 별별 이상한 소문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뭐 구박을 했네 뭐네 뭐 별별 소문이 많았는데 이거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이제 저도 조금 짧게 설명드리면 이제 9년 가까이 어쨌든 결혼 생활을 이어가다가 이혼을 한 거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뭐 말씀하셨지만 너무 깐깐한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시집살이가 고돼가지고 이혼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추측도 많이 나왔고 그 이혼 이후에 이제 고현정 씨가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인터뷰에서. 그러니까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게 약간 뭐 약간 어머니를 겨냥하고 한 말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왔었는데 그 제가 이제 당시에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그 고현정 씨가 이 결혼 생활 도중에 좀 몇 차례 좀 의아한 사건 사고에 휘말린 적이 있어요. 우리 선배께서 혹시 기억하실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네. 계시죠. 여기서 말하긴 좀 그런데 뭐 네.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그러니까 2001년쯤에 그 일단은 서울 한남동의 자택에 이제 안방 이제 화장대 서랍에 이제 결혼 예물이었던 이 1억 5천만 원 상당의 이제 4.5캐럿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이제 보관했었는데 이게 도난을 당했다 이러면서 경찰에 이제 일단 신고한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2003년쯤에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이제 그 주차장에 그 포르쉐 카이엔 차량을 세워놨는데 이게 도난을 당하는 일이 발생을 해요. 근데 이게 당시의 시가로 1억 7천만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어쨌든 기사화가 됐어요. 근데 이제 뭐 어떤 게 또 문제냐면은 이 차가 이제 정 회장 일가가 사비로 산 게 아니라 이 신세계백화점이 법인 명의로 산 회사 차였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알려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고현정 씨가 이제 이 도난 사고로 경찰에 이제 신고를 하니까 이제 회사 차를 개인적으로 끌고 다니다가 이제 이런 사실이 또 같이 대중한테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신세계는 이제 뭐 이거를 진짜 의전용으로 썼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이거는 저는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어쨌든 뭐 이 고현정 씨 때문에 이런 사실이 좀 대중한테 알려지게 된 거니까 얼마나 이 깐깐한 시어머니한테 눈밖에 났을까 좀 그런 걸로 좀 보이고 이런 좀 이렇게 소소한 갈등의 누적이 결국은 이제 약간 파경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차량 가지고는 그 뒷배경 가지고 말이 많았죠. 이제 네. 그때 여기서 좀 입에 옮기긴 그런데 저도 뭐 요때는 관심이 있는 사안이기도 하고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 취재를 했는데요. 뭐 일단 이명희 회장이 무시한 것도 많고 아까 말씀드린 그 정유경 신우이가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현정 씨가 뭐 어디 모임 가서 무시당하고 뭐 이런 소문들 많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재벌 2, 3세들이 모이는 V 소사이어티라는 모임이 있대요. 뭐 이런 모임에 가서 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까 말한 브라운 대학교 동창회 이런 데 갔는데 가가지고 뭐 자기들끼리 얘기하는 거야. 뭐 브라운 대학의 축제가 어땠어? 뭐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부부 동반으로 갔는데 고현정 씨가 거기 낄 자리가 없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만의 이야기하고 문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고현정 씨가 아무리 뭐 당대의 톱스타고 아름다워도 그거 잠시지. 그러니까 굉장히 좀 힘들어서 이너서클에 못 끼었다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고현정 씨가 소외내지 방치가 됐다. 음. 그래서 이제 그런 외로움도 많이 느끼고 아까 그 차량 도난 사건 같은 뭐 그 뒷배경에 나오는 무수한 소문들 음. 그런 것들이 다 초래된 것이 이 고현정 씨가 좀 약간 소외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하나 드리고 싶은 말이 이제 고현정 씨하고 정영진 회장 사이에 애가 둘이잖아요. 근데 애들 생일이 같은 달이랍니다. 같은 달인데 그래서 그 달만 되면은 고현정 씨가 근데 이혼할 때 조건이 애들이 성인 될 때까지 못 보게 했다 뭐 이런 조건이 있대요. 그래서 그 달만 되면은 고현정 씨가 약간 우울증에 시달렸다 뭐 이런 그 여담도 있더라고요. 자, 또 이제 정영진 회장 얘기를 계속 좀 해보면 아까 유경선 기자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정 회장하고 이재용 회장하고 외사촌 관계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뭐 68년생 동갑 그리고 경복고 동기 동창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대 동양사학과 한 사람은 서양사학과에서 라이벌 의식이 있는데 있었을 것 같은데 보통 사람이라면 실제 둘의 관계는 좀 어땠습니까? 네, 뭐 일단은 알려지기로는 이제 사석에서는 이제 정용진 회장이 이재용 회장한테 뭐 어이용 이렇게 부르고 이제 이 회장이 이제 정 회장한테 뭐 진 이렇게 부를 정도로 이제 격이 없이 지냈다고 하고요. 그 작년에 에이펙 행사장에서 마주쳤을 때가 좀 많이 화제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이용 이제 저기 이재용 회장이 이제 정용진 회장을 만났는데 이제 막 다정하게 포옹을 해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이제 눈으로 이제 위아래로 스캔을 딱 하더니 막 살 많이 빠졌다 막 이렇게 좀 다정하게 말을 해서 좀 화제가 되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두 사람은 뭐 경영 스타일이나 성격은 완전히 좀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이재용 회장이 약간 뭐 철저한 좀 모범생 스타일이라면 뭐 정용진 회장 같은 경우는 뭐 자유로운 영혼이나 좀 관종 스타일에 좀 가깝잖아요. 그리고 정용진 회장이 이제 삼성 갤럭시가 아니라 이제 아주 오랫동안 이제 애플의 아이폰을 좀 고집해 왔다고 해요. 근데 이런 거를 두고 이제 재계에서는 좀 이제 사촌 간의 은근한 라이벌 의식이 좀 표출된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그 아까 제가 좀 전에 그 V 소사이어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재벌 2세, 3세들의 모임. 근데 그 모임이 가면은 정영진 회장이 그 분위기 메이커래요. 분위기 메이커고 뭐 최태원 회장 그다음에 지금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이런 사람들이 이제 멤버인데 그 이재용 회장 거기 안 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 걸 그런 데서 볼 수 있고 좀 재밌게 들었던 얘기가 최태원 회장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정영진 회장 같을 것 같잖아요. 근데 되게 좀 잔잔하고 차분하고 말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차이하군요. 네, 굉장히 차분하고 좀 약간 어두운 측면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좀 재밌는 얘기가 정 회장이 서울대 다닐 때 서울대 신입생 환영회에 갔는데 처음에는 정영진이 누군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선배가 너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정영진 회장이 한남동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선배가 야, 너 학교 다니기 힘들겠다. 집에서 버스가 없으니까. 정영진 회장이 그러니까 당시 이제 정영진 학생이죠.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며칠 후에 보니까 학교에 당시에 로얄 살롱을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가 뭐 하는 애냐 이제 그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서울대를 자퇴를 했잖아요. 근데 그게 좀 안 맞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요요 시스터즈는 모르겠지만 저만 해도 이제 그 끝물인데 이 돌 던지던 시절이라서 뭐 데모 안 하면 그게 약간 역적 같은 느낌이었어요. 최소한 그거를 그런 분위기에서 뭐 다른 소리 하는 그런 분위기는 절대 아니었고요. 또 시절이 좀 엄혹하기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적응을 못하고 이제 외국에 나갔고 유학을 간 뒤에도 좀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이제 돈이 많으니까 여유롭게 생활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고가 오디오를 구해서 이게 듣는데 어떤 유학생이 다른 자리에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쟤는 왜 이렇게 돈이 많아? 그러면서 할아버지가 이병철이라도 되냐? 막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얼굴이 사색이 되면서 야 조용해라. 제 할아버지 정말 이병철이 맞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그 전언을 들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가족 이야기도 좀 살펴보고 뭐 했는데 혹시 취재 현장이나 사석에서 정영진 회장 만나 보시거나 아니면 뭐 가까운 얘기 뭐 들으신 건 있으세요? 뭐 사실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뭐 들리는 얘기는 아까도 뭐 얘기했지만 굉장히 사람 좋아하고 뭐 엄청 인싸 재질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좀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되게 기본적으로 노는 걸 좀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식도락을 많이 즐기는 건 알려져 있고 아까 이제 오디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고가의 오디오로 음악을 듣는 취미를 포함해서 뭐 피아노도 되게 추진극으로 좀 잘 치고 그래서 사실 굉장히 그 치밀하고 그 공부하는 경영자
스타일이기보다는 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식도락이나 취미랑 관련된 사업도 많이 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요리에 생각보다 굉장히 좀 진심인 것 같아요. 뭐 웍질도 하고 뭐 불쇼 같은 것도 이렇게 실제로 할 인스타에 막 올리고 정도로 그랬잖아요. 예, 정말 이제 요리에 좀 진심인 것 같고 그래서 자기가 뭐 요리가 정말 이제 취미, 그러니까 경영은 내 숙명이지만 뭐 요리는 정말 취미로 하는 거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이제 요리를 좀 안 했으면 되게 집에서 그냥 되게 퍼져 있거나 뭐 그랬을 텐데 그거보다는 요리하는 인생에 되게 만족도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도 있을 정도로 좀 그렇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갑자기 뜬금없이 좀 윤석열이 생각이 났는데 이 둘 다 되게 요리하는 걸 엄청 좋아하고 먹는 걸 되게 좋아하고 이런 게 공통점인 것 같아서 사실 좀 둘 다 음식점을 열었으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이게 신세계 정용진이 픽한 뭐 맛집 리스트 이런 것도 어쨌든 뭐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꽤나 신뢰도 높은 리스트로 알려져 있고 신뢰도는 높은데 어. 좀 일반인이 가기에 좀 진입장벽이 있지 가격대가 않을까요? 좀 높다는 단점이 있지만 네. 지금 유경선 기자 얘기했지만 그 정용진 회장은 재벌가에서도 좀 약간 이단화적인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재벌들이 약간 은둔하고 말이 많이 없는데 이분은 SNS로 활발하게 소통도 하고 뭐 자기 일상도 보여주고 때로는 좀 과장되고 만들어진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그 친근한 이미지를 줬기 때문에 용진이 형이라는 좋은 별명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학에 가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래서 기업 이미지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줬던 것은 팩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정 회장은 뭐 그러니까 대표적인 재벌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77만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대중들하고 좀 친근하게 소통을 하면서 좀 기업 이미지를 좀 제고한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인스타 게시물에 이제 뭐 이제 어떤 뭐 누리꾼이 뭐 청바지 브랜드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 대기업 회장님이 막 직접 댓글을 달아주니까 막 이런 좀 격이 없는 모습에 좀 MZ들이 열광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또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마트 PB 상품이나 뭐 신세계에서 좀 새로 론칭하는 막 브랜드를 이제 정 회장이 소개를 하면 이게 실제로 구매로도 많이 이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회장이 SNS로 직접 영업을 뛰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한 번은 이제 정용진 회장이 이제 그 인스타에 배추전이랑 배추쌈을 이제 만드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이게 실제로 이마트 배추 매출이 이게 전년 대비 한 20%가 올랐다고 그래요. 어쨌든 이제 정용진 회장 덕분에 약간 이마트 이 브랜드 평판도 같이 좋아지면서 이마트가 이제 대형마트 부문 이제 브랜드 평판 1위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거기서 멈췄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사람이 관심을 받으면 점점 올라가나 봐요. 인스타그램 같은 거 하는 것도 사실 굉장한 정성인데 정의진 회장이 저보다 살짝 나이는 많지만 저만 해도 인스타그램이나 무슨 개인 SNS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노력과 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 사람은 좀 다르구나. 이제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소통에 능한 사람이고 나쁘게 말하면 관종의 자뻑이다. 약간 그런 인상을 좀 받았었어요. 그리고 아까 유경선 기자가 잠깐 얘기했지만 랜더스 구단주 지금 이제 야구장을 안 찾는다고 하는데 한때는 야구장도 찾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야구단을 이제 2021년에 SK 구단을 이제 샀죠. 매물로 나오는 구단을 사서 이제 랜더스가 됐는데 굉장히 야구를 뭐 좋아한다라는 이미지가 강했고 그때 실제로 뭐 클럽하우스라고 당시 조금 음성으로 교류하는 앱이 있었는데 거기에서도 매일 들어와서 야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야구장을 너무 자주 가다 보니까 이게 그 야구장 관계자들이나 혹은 또 뭐 이제 기자실에 가려는 또 스포츠직 기자들이 그 엘리베이터를 타야 되는데 회장님 오시면 사실은 엘리베이터를 잡아놓잖아요. 그래서 3층, 4층에 있는 기자실까지 기자들이 맨날 다 걸어 올라가서 아, 또 왔냐. 왜 이렇게 이제 우리는 엘리베이터를 언제 타냐. 뭐 이런 말도 했었다고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얼마나 야구장을 자주 왔는지를 이런 걸로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약간 근데 이제 그 야구단을 구단주로 운영을 하면서 너무 좀 지인들을 물론 뭐 구단주가 뭐 자기 마음대로 인사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그 소수의 지인들을 좀 요직에 좀 앉혀서 그런 사람들의 말만 듣고 좀 구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내부에서 좀 불만도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게 실제로 구단 운영을 하다 보면 성적이랑도 연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야구 팬들 사이에서 아 저건 좀 저런 인사는 대체 왜 했을까? 또 저 사람 말을 들었던 걸까? 뭐 이마트에 뭘 납품하던 사람이 이제 뭐 거기 뭐 이제 핵심 자리에 이제 앉았다라는 말을 뭐 들으면서 하여튼 그런 일도 또 좀 있었다고 합니다. 예. 정영진 회장이 예전에 신세계 야구단을 인수하고 나서 자기가 그 랜더스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SNS에 올렸었나 봐요. 그래서 그게 기사화돼 가지고 그 기사를 한번 읽은 기억이 나는데 딱 입고 어깨에 딱 피고 이렇게 딱 서서 자기를 찍은 모습 자체를 보고서 굉장히 내가 구단주라는 게 뿌듯하고 그 당시만 해도 좀 순수한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야 정말 야구를 사랑하는구나 약간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구를 사랑하는 건 맞는데 용진이 형 불리는 그런 어떤 관종의 흐름에서 야구장을 운영하면서 좀 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이게 좋게 말하면 소통이고 나쁘게 말하면 좀 자뻑을 좀 더 자뻑의 바운더리가 넓어지는 그런 게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 아까 이제 유설이 기자도 얘기했지만 그 요리 좋아하고 그 얘기하는데 이 개인 쿠킹 스튜디오 이름이 있더라고요. 용진이어스라고. 그래서 여기서 유명인들도 많이 초대한다는데 좀 이런 분들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들었습니다. 뭐 화려하다면 화려할 수 있고, 근데 저는 좀 문제적인 사람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예를 들면 이제 유머 저장소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들어는 본 것 같아요. 예, 그 굉장히 이제 그거 일배 아니에요? 뭐 이제 비슷한 거죠. 그 좀 이제 극우적 성향의 그 그러니까 커뮤니티에서 많이 활동하고 좀 개인 그 유머 저장소라는 계정을 운영하는 이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기가 그 용지니어스 키친에 초대받은 거를 인증을 올렸어요. 우주에서 가장 인건비 높으신 셰프님 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정용진이 요리를 하는 모습인데 뭐 늘 감사합니다라는 말에서 유추가 되듯이 얼마나 자주 만났으면 저렇게 말을 했을까. 또 이제 만화가 윤서인 씨 있잖아요. 아 네. 그분은 워낙 악명이 있으시니까. 예, 하고도 사실 윤서인 유머 저장소 굉장히 친하거든요. 굉장히 음. 친밀한데 같이 모여서 많이 어울렸던 것 같고 뭐 윤서인 씨 구독자들이랑 정모를 같이 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참 사람이 뭐 재벌인데 취향이 어떻게 보면 좀 소박하다면 소박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이해가 안 된다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취향인데 그 이경영 씨 성대모사를 되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곽경영이라고 그 아, 알죠. 개그맨 곽범 씨가 이제 그 이경영 성대모사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멘트 중에 진행시켜 있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래서 그 진행시켜가 마음에 들어서 또 그 곽범을 또 초대를 한 거예요. 개그맨을. 그래서 뭐 볼뽀뽀를 심지어 정영진 회장이 곽범한테 볼뽀뽀하는 사진이 있어서 그거를 또 이제 그 개그맨이 되게 곽범 씨가 자랑하면서 SNS에 올린 사진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때 뭐 그랬대요. 정영진 회장이 자기가 요즘에 무슨 모임만 나가면 자기가 진행시켜라는 말을 한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해서 참 진짜 시간이 진짜 많은가? 그룹 경영하려면 굉장히 바쁠 텐데 커뮤니티를 많이 하나 보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참 이해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곽경영 얘기하니까 저도 그 진행시켜를 굉장히 재밌게 봐가지고 그 저희 회사에 그 성대모사 잘하는 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모 선배. 정모 한모 음. 보모라고 그 정한보 기자가 저한테 가끔 전화해가지고 그 성대모사 했었어요. 그리고 막 영상을 보내줘 어떠냐고 그래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뭐 곽경영 그다음에 뭐 황경영 권경영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곽범 씨가 제일 보면 어떠냐면은 제일 안 닮았어 목소리는 안 닮았는데 제일 좀 감정이 실린 연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액션이 돼 이 사람은.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지형지물을 잘 이용해서 그 상황에 딱 치고 들어가니까 셋이 비교하면 제일 안 닮았는데 닮았다는 느낌을 드는 거야. 그래서 정용진 회장이 약간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좀 재미를 느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게 됩니다. 근데 이런 정용진 회장이 어쨌든 한동안은 이미지가 좋았는데 그 멸공 사태를 기점으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2022년 대선 시점이었는데 당시 그 윤석열과 나경원 의원도 그 소위 챌린지 멸공 챌린지에 동참을 했던 기억이 좀 있어요. 네, 요거 조금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2022년 1월이었는데 그때가 이제 20대 대선을 한 2달 앞둔 시점이었어요. 제가 그때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제가 마크맨이어서 제가 너무 생생히 기억이 나요. 제가 기사도 다 썼던 내용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발단은 그 정 회장이 이제 숙취 해소제 사진을 이제 어느 날 올리면서 이제 뭐 나 이 숙취 해소제 먹고 나 끝까지 살아남을 거다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멸공
멸공 이런 태그를 달아요. 그래서 이제 인스타그램 측에서 이게 이제 뭐 폭력 선동이다 뭐 이런 이유로 이제 삭제를 하니까 그때 이제 갑자기 정 회장이 이걸 반발하면서 공산주의가 싫다 이런 글을 이제 연이어서 좀 올려요. 그래서 이게 결국 이제 정치권의 멸공 챌린지로 번진 건데 그때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이마트에서 이렇게 달걀, 파, 멸치, 콩 이런 걸 사는 걸 사진을 찍어서 이것도 이제 인스타에 올리는데 그때 이른바 이제 달파 멸콩이라는 이제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달파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친문 세력을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달을 파괴하겠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경원 의원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마트에서 멸치랑 콩을 사는 사진을 또 올리고 그때 이제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 나갔다가 이제 떨어졌던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막 이제 아침 식사를 먹는 사진 이렇게 사진을 올리는데 뭐 달걀말이랑 뭐 멸치볶음, 뭐 콩자반이 이제 이렇게 차려진 사진 이런 걸 올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대선을 한 2달 앞두고 대기업 오너가 이제 현 정부인 어쨌든 문재인 정부를 이제 전격 비판하는 그런 행보에 나선 거고 이게 대선판 이제 어쨌든 챌린지까지 번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그때 신세계 주가가 한 10%까지 빠져서 이제 아주 주주들이 막 대폭발을 했었고 이제 대대적인 좀 불매 운동도 좀 벌어졌었어요. 그래서 참다 못해 그때 이제 이마트 노조가 이제 약간 뭐라고 했냐면 정 부회장의 언행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런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마트보다는 사실 이제 정유경 회장이 이끄는 뭐 신세계 인터내셔널이나 이제 인세계 면세점 같은 경우는 이 중국인들의 이제 구매 비중이 좀 높잖아요. 이런 계열사들이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우려가 좀 쏟아졌었고, 그래서 어쨌든 와 이제 정말 기존에는 없던 정말 새로운 유형의 오너 리스크다 좀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주 좋게 생각하면 윤석열로 이제 대선이 좀 기울었으니까 거기 잘 보이려고 일부러 거기에 그 좀 난 니네 편이라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보내기 위한 그 어떤 행동이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그때 논설위 현실에 있었기 때문에 저도 그걸 유심히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라는 그 사업 그렇죠. 저기 큰 그 시장도 있고 그래서 아, 이 사람은 그냥 어쩔 수 없는 관종이구나. 그때 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멸콩이로 이제 우리는 알려져 있죠. 그 챌린지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극기하는 극우 정치 종교 성향 단체를 후원했다. 이런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나요? 가세현 얘기도 있잖아요. 뭐 가세현 강영석 변호사한테 500만 원 후원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고, 뭐 좀 더 이제 크게 보자면 이거는 이제 개인에 대한 후원이니까 그게 아니라 이 마가 성향의 이제 행사가 한국에서 열렸는데 그때 스타벅스 코리아가 커피를 후원을 한 사실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거는 정용진 회장의 의중이다. 그 정용진 회장이 그 정용진 회장의 어떤 성향 때문에 이제 이런 후원이 있었던 거다. 뭐 이렇게 많이 알려졌죠. 그러니까 빌드업 코리아라는 행사가 있었어요. 2025년에 이게 이제 마가 운동을 한국에 좀 이식하는 그런 캠페인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보수 개신교에서 차세대 청년 리더들을 키우자. 그러니까 그 성향 그러니까 그 극우적 성향의 청년들을 계속해서 이제 양성을 좀 해보자라는 움직임인 건데 여기에 스타벅스가 테이블을 설치를 하고 참가자들한테 무료 커피를 나누어 준 거예요. 뭐 스타벅스 코리아 측은 일단은 이게 그냥 뭐 사회적인 활동, 그냥 ESG 활동 같은 일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성향을 보면 뭐 그렇게 얘기할 수가 좀 없죠. 그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 2023년에 이게 1회 행사가 열렸었대요. 그 당시에 정용진 회장이 영상 축전을 보낸 게 있는데 그때 이런 멘트를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거는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당시 보잘것없는 나라 대한민국에 오셔서 성경에 기반한 자유라는 가치를 전해주셨고 우리나라가 그 가치를 바탕으로 건국됐기에 가능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대한민국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게 뭐 말만 보면 이제 굉장히 좀 맞는 이야기이지만 사실은 이제 요 논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개신교와 극우 간의 이제 뗄 수가 결합에서 없죠, 많이 활용이 요즘은. 되는 논리잖아요. 맥락적으로.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종교 자체는 개신교래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맡을 만큼 독실한 개신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살을 하나 붙이면 이제 굉장히 독실한 신자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그 재혼한 부인 한지 씨라고 계시잖아요. 이분이 굉장한 신자라고 합니다. 근데 그 신자인데 어떻게 했냐면 두 사람이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혼하고 나서 만난 관계인데 이분이 신자니까 정영진 회장이 이 사람을 따라다니면서 교회를 다녔나 봐요.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들은 표현입니다. 정영진 회장이 신을 영접했다.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서. 그래서 그다음부터 독실한 신자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막 추론을 좀 해보면 신을 영접하신 뒤에 더 그렇게 우익적인 행보로 간 게 아니냐 뭐 이런 좀 추정 아닌 추정을 좀 해보게 되고요. 그 어쨌든 그런 정영진 회장인데 희한하게 또 귀 모양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 약간 좀 변해 있던데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종교는 기독교인데 약간 귀 모양은 좀 부처님 귀 모양으로 중간에 바뀐 거를 좀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사진을 비교를 해보면 저도 봤습니다. 예, 그 분명히 달라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 귀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귓볼이 좀 늘어진 모양인데 이게 관상학적으로 늘어진 귓볼이 좀 뭐 돈이 마르지 않는 최고의 길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된대요. 돈이 뭐가 더 필요해서. 그러게.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걸 넘어서 들어온 재물을 새나가지 않게 지킨다. 그래서 약간 부장귀도 살짝 부처님 귀인 것 같은데, 그래요? 네, 약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느낌인데, 왜 이렇게 나안 하여간 풀리지? 예, 하여간 그래서 뭐 돈은 많지만 타고난 건 많은데 사업을 사실 좀 많이 말아먹었잖아요. 저렇게 해서 좀 그 재물이 새나가지 않게 지켜준다는 귀 모양을 갖고자 했나? 좀 뭐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들더라고요. 뭔가 인위적인 걸 안 하고 그렇게 안 되는 거죠. 모양을 봐서는. 사실 그쵸. 이게 뭐 그런 궁색한 설명은 있긴 있더라고요. 이게 뭐 신세계 책에서 했다는 설명이 아니라 뭐 누군가 뭐 나이가 들면 뭐 귓볼이 저렇게 나이가 처지기도 들면. 하지 않느냐 뭐 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기에는 너무나 귀 모양이 좀 많이 바뀌었다. 확연히 바뀌긴 했더라고요. 예. 귀 모양이 바뀌면 뭐 좋다는데 우리가 지금 그 감옥에 계시는 그분도 귀 모양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아, 예, 그렇죠. 그래서 귀 모양 바뀌면 과연 좋은 것인지 혹시 음. 방송 보시는 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런데 어쨌든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듣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 좀 신세계 사람들이 걱정이 많다는 얘기가 들려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영진 회장이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사실 그 어머니 이명희 회장이 사실상 정영진 회장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처럼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 이명희 회장 남매 경영으로 다 물려주고 지분도 차차 정리를 하면서 총괄 회장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정영진 회장이 그룹 회장으로 승진을 한 이후에는 경영 일선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상 좀 정말 그 누구도 좀 약간 통제하기가 좀 어려운 지경이 되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있고 그게 굉장히 엄청 측근이던 사람을 최근에 경질했다는 이야기가 좀 들려요. 이제 뭐 김땡땡이 분인데 김씨인 분인데 언론사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고 이명박 정부에서 청와대에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CJ ENM에서 홍보 업무를 하다가 신세계에 이직을 하고 나서 정용진 회장이 굉장한 좀 측근이 됐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기경을 엄청나게 잘해서 아주 친밀한 사이였다고 좀 알려져 있어요. 경질은 그럼 본인이 시킨 게 아니라 더 위에서 시킨 거 아닐까 막 근데 추측성이 가능한데 어떻습니까? 사실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두 사람 사이가 좀 틀어져서 그렇게 됐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그 정용진 회장 정말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사진도 여러 번 찍힐 정도로 굉장히 가까워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그 홍보 출신으로 경영지원 총괄 부사장까지 올랐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경영지원 총괄을 하면서 뭐 전략 업무나 뭐 감사 기능까지 총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권한이 좀 막강했는데 그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주니어 만나러 워싱턴 갔다 오잖아요. 그 이후로 뭔가 아무튼 좀 틀어져서 이 경질이 좀 됐다라는 이야기가 좀 돌아다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이후에는 정말 뭐 그렇게 친했던 사람까지 갑자기 좀 잘릴 정도이니 누가 정영진에게 사실 좀 브레이크를 걸겠느냐 이런 걱정 어린 목소리들이 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뭐 복귀를 한 해 만에 그런 뉴스를 제가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시끄럽고 한데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기업인으로서 정영진 소통왕이나 뭐 이렇게 사회적으로 알려져 있는 존재지만 기업인으로서 정영진 회장은 좀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사실 되게 이제 마이너스의 손이라는 엄청 좀 불명예스러운 별명이 좀 있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야심차게 버렸다가
좀 실패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 삐에로가 있었고요. 음. 또 제주 소주 푸른밤. 그리고 이제 일렉트로마트 잘 모르시죠? 일렉트로마트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몰랐는데 예. 하여간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야심차게 좀 벌였다가 실패한 사업들이 좀 많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현재 이마트 재무 상황도 좀 안 좋다고 해요. 이마트 시가총액이 2조 6천억 원인데 지금 차입금이 12조 원 정도라서 그러니까 시총의 5배 수준인 거잖아요. 그리고 사실 요즘에 코스피 굉장히 좀 강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으로 보면 42%, 또 10년간으로 넓히면 48%가 지금 이제 하락을 했고 주가가 그래서 너무 무리하게 이제 인수합병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느냐라는 분석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서 이마트 계열은 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전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예. 유경선 기자의 이 얘기를 들으면 확실히 오너 리스크는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데 이번 신세계 사태는 사실 그 오너 리스크에 어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인 것 같아요. 정영진 회장 신세계 계열사에서 가장 그래도 좀 효자라는 스타벅스 코리아마저도 지금 그 타격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원래 스타벅스 하면 정치색도 없고 글로벌하고 세련된 브랜드의 대명사인데 이번 사태를 통해서 이미지 타격도 좀 불가피하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미국 본사가 이제 미안하다 사과하는 그런 게 한 번 있었고 또 미국 본사하고 뭐 콜옵션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이 콜옵션에 따르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으면 뭐 주식을 다시 싸게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왔고 신세계에서는 일단 부인을 하기는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과정들이 정영진 회장의 어떤 오너 리스크가 계속 발목을 잡고 앞으로 스타벅스의 앞날에도 분석을 잡을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앞서 이제 부장도 이제 많이 설명해 주셨지만, 그러니까 이 이제 이 이제 미국 본사랑 맺은 이 주식 매매 계약서에 이제 이런 조항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마트의 귀책 사유가 발생해서 이 계약이 해지가 되면 미국 본사가 이제 신세계가 가진 지분 전량을 시장가보다 한 35% 싸게 이제 헐값에 사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조항인 거고. 그래서 이제 이번 논란이 불거졌을 때 이제 신세계 저기 정영진 회장이 이제 스타벅스 대표랑 이제 관련 임원들을 아주 곧바로 경질을 했잖아요. 이제 결국은 이조항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좀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었고,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이마트 측에서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약상 의무 불이행 같은 이제 귀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고 있고요. 업계에서도 지금 미국 본사가 실제로 콜옵션까지 행사할 가능성은 좀 낮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미국 본사가 브랜드 가치를 훼손했다 이렇게 해석할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앞서 이제 유경선 기자도 정리해줬지만 이 논란 이후에 이제 일주일 만에 매출이 한 전주 대비 한 26% 넘게 빠졌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치면 한 86억 정도가 이제 날아간 셈인데 어쨌든 스타벅스가 이번에 이제 불매 운동의 여파로 좀 상당한 타격을 입고 있는 건 좀 분명해 보입니다. 저는 그때 이제 그 기사를 쓰고 그날 저녁에 이런 그 보도자를 신세계에서 뿌렸잖아요. 정영진 회장이 경로해가지고 그 스타벅스 코리아 회장을 잘랐다. 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오고 언론이 이걸 썼는데 사실 저 그때 그거 보고 되게 화가 났어요. 왜 경로를 네가 해? 너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 너 하나만 괜찮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다시 제3자인 것처럼 해서 내가 경로에서 잘랐으니까 그거로 끝내자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이제 본인까지 나왔는데 마지막 그 대국민 사과를 할 때도 보면 기업 그 시스템을 잘 점검하겠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기와는 무관하다는 느낌을 줘서 굉장히 좀 짜증이 났던 기억이 나고 지금도 사실 좀 짜증이 납니다. 근데 신세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광주에 또 보면 대규모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어떤 건가요? 그 이제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라고 거기 복합 개발 사업이에요. 이 신세계 프로퍼티라는 그 이마트의 자회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총 사업비 규모가 1조 3천억 원이 넘는 굉장히 좀 큰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단지 안에 스타필드, 또 뭐 콘도, 또 뭐 골프 시설, 또 레지던스까지 조성을 하는 이제 큰 사업인데 이거를 지금 이제 굉장히 지역 여론이 악화되다 보니까 진행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고 또 터미널 사업도 하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마찬가지로 있거든요. 이것도 총 사업비 3조 원 규모로 이제 굉장히 큰데 이게 좀 인허가나 행정 절차가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여론까지 안 좋아지니까 앞으로 좀 굉장히
많은 액션을 신세계가 보여줘야 사업이 다시 재개될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관측이 됩니다. 네. 여론 상당히 나쁜 것 같더라고요. 저기 지금 지방선거에 나온 민영배 그 의원이라고 이 양반이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장 후보인데 광주를 모욕한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분 이제 차기 시장이죠. 이런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지금 광주 시민단체나 이런 데 들고 일어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차질을 빚은 건 맞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게 좀 이런 상식도 없나 싶었어요. 스타벅스가 이제 매장 수가 광주에서 서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인구 대비로 광주라고 해요. 그럼 광주에서 돈을 그렇게 벌었는데 거기다 대고 5.18을 조롱을 했으니 이게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약간 만약에 이게 정영진 회장이 몰랐더라도 이걸 걸러낼 정도의 기업 시스템이 안 돼 있는 것인가? 그럼 스타벅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신세계글이 굉장히 심각한 지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마트 이제 수건이라고 할 수 있는 새벽 배송이라는 게 있는데 요 논란 때문에 좀 해소될 수 있을지 이것도 좀 알 수 없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원래 이게 정부와 여당이 이제 쿠팡 독점을 이제 좀 견제하려고 이제 대형마트도 이제 새벽 배송이 가능하게 좀 규제를 풀어주는 그런 법안을 추진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신세계나 뭐 이제 이마트를 비롯한 이 유통 대기업들이 이제 기대를 엄청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필 이 타이밍에 이제 스타벅스 논란이 터지면서 좀 상황이 좀 꼬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대형마트 이 새벽 배송을 이제 소상공인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목소리에 이제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당연히 이제 이번에 스타벅스 논란으로 지금 신세계가 국민적인 이제 공분을 샀는데 뭐 이런 신세계 정부가 특혜를 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자체가 좀 전면 재검토될 확률이 높아졌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참 돌이켜보면은 그 정영진 회장은 참 이슈가 많은 인물인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정영진 회장 집이 판교였을 때 버스 전용 차도로 다녀서 논란이 된 적도 있다고. 네, 판교로 이제 이사를 가면서 수억 원대에 달하는 벤츠 미니버스를 타고 혼자 그냥 출근하는 길에 버스 전용 차로를 이용을 했다는 거죠. 이게 그러면 굉장히 출근 시간을 단축을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버스 전용 차선이라는 그 공공재를 되게 사적으로 부적합하게 쓴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되게 좀 재밌었던 게 당시 보도에 나온 이야기는 왜 그럼 이렇게 했느냐. 정영진 부회장이 저녁 시간에 가까운 지인들과 사교 생활을 즐기는 취향 등으로 인해서 회의 시간인 오전 9시에 임박해서 출근하다 보니까 러시아워를 피하려고 이제 이렇게 한 걸로 알려졌다. 당시 보도를 보면 이렇게 쓰여 있는데 이것도 보면 좀 또 다시 어떤 분이 생각나는 뻥카를 보낸 분이 좀 생각이 나기도 하더라고요. 하여간 좀 이런 안 좋은 모습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지금 오너 리스크를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언론에 회자되면서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사례가 전에도 있었나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미스터 피자가 있는데 그 이제 정우현 회장이 이제 가맹점 갑질 논란에 휩싸였고 여기에 이제 경비원 폭행 사건까지 이제 일으키면서 당시 미스터 피자가 프랜차이즈 피자 업계 1위였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헐값에 이제 사모펀드에 팔려 나갔고 이제 해외에서도 좀 찾아보면은 이제 마케팅 한번 잘못했다가 아예 문을 닫은 사례가 있는데 저는 이 케이스가 좀 이번에 스타벅스 사태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 텍사스에 이제 미라클이라는 매트리스 업체가 있어요. 이제 이 업체가 이제 2016년에 이 업체 사장 딸이 이제 매트리스를 이제 탑처럼 한 2개를 쌓아요.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사람이 이제 그 뒤로 이제 넘어지는 거를 이제 홍보 영상이라고 찍어 올린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 영상 이름이 트윈타워 세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쌍둥이 빌딩 세일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필 이제 9.11 테러 15주기를 한 며칠 앞두고 이제 업로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9.11을 이제 희화화했다 이런 논란을 빚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오너가 사과문까지 냈는데 막 불매 운동도 일어나고 하니까 이제 아예 폐업을 하게 된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이런 게 진짜 남일이 아닌 게 이제 이번에 이제 스타벅스 이제 파문이 터지기 전에 이제 이마트 주가가 한 10만 원이 넘었는데 지금 한 8만 7천 원까지 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오너 리스크를 이제 제때 관리를 못하면 아무리 대기업이어도 한순간에 퇴출될 수 있다. 그래서 정용진 회장님이 진짜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사실 되게 자유를 엄청 좋아하고 뭐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랬지만 이 정영진 회장도 굉장히 뭐 자유를 엄청 이렇게
엄청 목 놓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자유롭게 사실 사시면 그렇게 되죠 뭐. 근데 사실 뭐 네. 본인은 되게 이제 미국이 그런 어떤 자유가 실현되는 어떤 이상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미국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정말 잘못 배운 어떤 이상한 자유를 맨날 옹호하는 뭐 이렇게 굉장히 이상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인 것 같고 하여간 그리고 이렇게 뭐 이렇게 되면서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사과 이번에 정영진 회장의 사과가 또 문제라고 느꼈던 건 어쨌든 현장에서 보여주는 액션은 진짜 별로 실효성 있는 게 없었다는 건데 이 직원들이 뭐 그 콜마이 네임이라는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 스타벅스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뭐 누구 고객님 이렇게 자기가 설정한 이름을 불러주는데 거기에 이상한 이름을 넣으면 사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면 실효성 있게 좀 제재를 하던가 했어야 되는 건데 아직도 뭐 거기 가가지고 이상한 뭐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상한 음담패설이 섞인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여전히 자기 이름으로 설정을 해놓고 스타벅스 직원이 불러주면 그거를 약간 낄낄거리면서 즐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아주 힘들어하는데 이거를 별로 그러면 이제 서비스를 개선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이름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라는 조치라도 취했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서 굉장히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하튼 이 스타벅스 사태를 정리를 하긴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정영진 회장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그럴 일이 있어 보이세요? 뭐 사실 아직 그렇게 뭐 물러나지는 않겠죠. 이제 물러나진 않을 텐데 다만 좀 그 눈에 띄는 주장은 이런 거였어요. 등기 이사로 선임이 좀 되라. 그 사과문에서 모든 책임은 다 저에게 있다라고 했지만 이게 공허할 수밖에 없는 거는 이 정영진 회장이 지분이 가장 많은 지배주주이기는 하지만 등기이사가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법적 책임을 진 경영진이 아니라는 거고 그래서 등기이사로 선임이 되어서 주주들의 평가를 받아라. 라는 그 일침은 굉장히 좀 눈에 띄었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우리 정영진 회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재벌놀이를 한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 스토브 리그가 있는데 혹시 보셨어요? 저는 안 리그? 봤습니다. 거기 되게 명대사가 있는데 그 남궁민 씨가 연기하는 그 단장 백승수 단장이라는 사람이 그 힘을 없애려고 오는 그 재벌이죠. 그쪽 집안 사람한테 사장한테 어떤 사람은 삼루에서 태어나 놓고 자기가 삼루타를 친 줄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네 힘으로 삼루에 간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이게 정용진 회장을 가리키는 정확한 말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용진이 형이라고 사람들한테 이제 친분을 쌓고 뭐 자기를 사람들이 용진이 형 박수 쳐주고 유명인들이 만나주고 막 이런 일거수일투족이 한때 이제 관심을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게 다 사실은 본인이 잘나서 간 게 아니라 그냥 당신이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근데 그거를 본인이 잘나서 간 줄 안다는 거. 이거는 좀 문제인 것 같고요. 일단 그것부터 생각을 좀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문제는 지금까지 삼루에 가서 본인이 한 번도 홈에 들어온 적이 없다는 거. 사업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오늘 우리가 그 정영진 회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인물 비상계의 시그니처로 이제 프로를 좀 마무리해 볼게요. 한 줄 논평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삼행시로 준비했어요. 그래서 운을 좀 띄워주세요. 정용진으로. 네. 정용진 회장님. 용. 용진이 형이라 불리며 대중의 사랑을 받던 당신은 왜 이렇게 흑화되셨나요? 진. 진심으로 고객 섬기는 법을 대전에 성심당 가서 배워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거를 준비한 이유가 며칠 전에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이제 대전 성심당에 가가지고 좀 이런 뼈 있는 말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성심당 같은 이제 마음으로 이제 고객들을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는 기업이 있는데 성심당처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게 신세계가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 아니라 내수로 살아가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 정서를 얼마나 민감하게 읽어내는 것 자체가 이게 기업의 경쟁력과 직결이 되는데 지금 신세계가 완전히 좀 역행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이제 고객을 섬기는
이제 기업이 뭔지 좀 성심당 가가지고 좀 배워왔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경선 기자는 네, 저는 이제 정영진 회장이 멸공 대신 멸공은 좀 이제 잊고 대신에 멸사분공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멸사분공이라는 말이 사실 뭐 일제가 만든 말이라고 해서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뜻 자체는 개인을 좀 낮추고 개인보다는 본인이 속한 좀 공동체를 위해서 좀 더 봉사하고 복무해라라는 뜻이잖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뭐 자유를 뭐 이렇게 얘기하긴 하지만 그 받은 것도 많고 그리고 그만큼 본인이 사회에 좋은 기업 활동으로 공헌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성심당도 지역 사회에 얼마나 많은 공헌을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제는 제발 좀 이제 나이도 60이 가까우신데 철 좀 드시고 커뮤니티도 좀 끊고 예. 좀 공동체를 많이 생각하는 그런 경영인으로 거듭나면 좋겠다. 이런 말로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그 정용진 회장 얘기했는데요. 저도 아까 그 삼루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것도 좀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은 삼루에서 태어났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이미 투 스트라이크 노볼입니다. 한 번 잘못 치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대부분 절박하게 사는데 그 어떤 본인의 감정이나 기분으로 신세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이 국민들 기분을 좀 상하지 않고 처음에 초심으로 용진형으로 시작했던 마음으로 좀 내려와서 땅에 발 딛고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경향신문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사담의 인물비상구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유설희 기자, 유경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